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자, 이번 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란 3주차를 말하는 겁니다. 자, 3주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차 시 수업입니다. 자, 1차 시 수업을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자, 이번 주 3주차 이제부터 수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그 수강 2차 수강 정정까지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2차 수강 정정 이후에 뭐 수강을 또 새로 한 학생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앞으로 교재 진도를 나가게 될 텐데 새로 들어온 학생들을 위해서 자,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간단히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앞에서 했던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번 주까지 진도 내용 리뷰를 간단히 하고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여러분들에게 자, 수강 방법과 과제를 안내를 했죠. 네, 여러분들은 포털 시스템에 로그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강의실로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을 안내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톡방에 다 들어와 있을 거고요. 자, 여러분이 선택한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자, 생활 속의 물리를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생활 속의 물리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학습 목차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강의 목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자, 주차별로 온라인 강의를 교수님이 주차에 맞게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자, 1주차하고 2주차 온라인 수업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5분 강의를 3차시까지 해서 들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주 과제가 있는데 과제는 출석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올려주어야 출석이 되겠습니다. 자, 과제 관리 포털 시스템 로그인 사이버 강의로 들어가서 과목 선택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학습 활동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과제 관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주차별로 교수님이 과제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차시, 2차시, 3차시, 1주차, 2주차 계속해서 주차별로 올라가게 되고요.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한글 파일로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분량은 자유롭게 하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한글 파일 양식으로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출석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는 것이 곧 출석이니까
간단하게라도 정리해서 올리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강의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이런저런 내용이 있었죠. 자, 앞서서 언급했던 내용이 어느 정도 있는데, 자, 먼저 생활소개 물리 과목이고요. 자, 교재와 노트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톡방에 링크 들어오고요. 앞으로의 안내를 여기서 공지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또 문자가 갈 수도 있으나 주로 단톡방 링크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자, 방금 언급했듯이 수강과 과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과제는 특히 출석과 연계된다. 알아두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석과 연계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교과 상담 일지라든가 이거 제출할 때 필요한 메일 주소입니다. 또 필요할 때 연락하는 일이 있을 때 메일을 이용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기거나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의문이 있을 때는 개인 카톡으로 문의사항들은 보내줘도 되고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문자로 혹은 전화로 연락해주면 됩니다. 자, 절대평가 아니고요. 상대평가로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평가하는 방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강의 계획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죠. 자, 먼저 교과목명 제 이름입니다. 담당 교수 정용환이고요. 자, 교과목 개요와 교재를 소개했어요. 자, 우리 군의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죠. 수시 중간시험이 있고 기말시험. 자, 수업 참여도 이렇게 해서 총점으로 300점으로 이제 학점이 나갑니다. 자, F학점 처리 기준은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기타 사항이 있었죠. 네. 자, 학점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술학과나 교무과로 문의해서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고요. 기타 사항 유효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강의 계획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학사 일정이라든지 또는 뭐 강의 내용에 뭐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너무 어려운 부분은 뭐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강의 내용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정이 15주차로 매 학기 15주차로 주어져 있는데요. 자, 두 번의 시험과 수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진도 내용이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서 시간까지 2주차, 3차시까지 해서 자기장과 자기력 설명을 하다 2차시 수업을 마쳤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12번째 내용 자기장과 전자기력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여러분들 배운 계획 내용으로 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지금은 이 챕터를 들어간 건 아니고요. 개략적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는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교재로 본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 전에 이런 내용이다라고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운동의 기술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 중력장 내 운동을 얘기했고요. 자, 운동의 법칙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일과 에너지, 그 다음에 원운동과 단진동을 얘기했는데,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나요? 자, 먼저 운동의 기술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속도나 가속도 이런 거고요. 다음은 중력장 내 운동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중력장, 중력 이런 내용이었죠. 자, 우리는 모두 중력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구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중력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자, 운동의 기술 이것도 그렇죠. 우리는 평상시에도 움직이고 있죠. 거기에는 속도라는 것이 있고 가속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움직이면 그것이 속도가 되고요. 자동차에서 여러분들 항상 생활을 하는데 자동차의 경우에 가속 페달이 있죠. 그럼 가속도와 연관된 그런 우리의 삶의 또 한 부분이죠. 자, 물리학이란 사실 우리 삶과 삶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운동의 법칙이죠. 운동의 법칙. 자, 누구의 운동의 법칙인가요? 바로 뉴턴이라는 그 유명한 과학자의 역학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운동량과 충격량. 자, 운동량과 충격량 그렇게 와닿지 않나요? 자, 이것은 충돌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상적으로 항상 충돌을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이 실수로 무엇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충돌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뭐 들고 있는 뭐 머그컵을 떨어뜨렸을 때 머그컵은 지면하고 충돌하는 그런 경우이죠. 자, 이런 소소한 충돌도 있지만 뭐 소행성 충돌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소행성 충돌이 라서 다행인데 만약에 지구에 행성이 부딪힌다 그러면 정말 큰 지구에는 커다란 이제 임팩트 즉 충격이 가해지고 지구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충돌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충돌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동차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도 다 충돌 문제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과 에너지가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이란 에너지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이라는 것도 에너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물리학적 정의를 생각해보는 것이고요. 자, 이 외에도 역학적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도 있을 수 있죠. 자,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역학적인 에너지만 예를 들었지만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죠. 가장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은 전기 에너지죠. 전기 에너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생활의 더위와 연관되어 있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죠. 바로 열 에너지 이런 것도 있고요. 청정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태양에서 오는 열 에너지도 있고 빛 에너지 이런 에너지 형태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형태로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고요.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이거는 소리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소리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리 에너지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원운동과 단진동이 있었습니다. 자, 원운동, 또 단진동은 단순 진동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이 원운동과 단진동 문제는 비슷한 카테고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다. 즉, 진동수와 주기를 가지고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진동 문제가 고려되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리 건설을 하거나 고층 빌딩을 지을 때 이 진동 설계를 하게 됩니다. 내진 설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없으면 건물이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만유인력과 인공위성의 운동이 있습니다. 자, 만유인력과 인공위성 운동인데요. 자, 우리는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것과 달이 지구 주위로 도는 것, 이것을 다른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가 만유인력을 배운다면 이것은 같은 원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인공위성도 달하고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위성이나 달은 궤도 운동을 하죠. 자, 그 다음은 파동입니다. 자, 파동은 진동 앞에서 진동을 언급을 했었는데, 그죠? 자, 진동이 공간으로 퍼지면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파동은 시간적인 변화도 있고 공간적인 변화도 있다는 것이죠. 자, 파동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소개를 했었죠. 자, 소리가 그 대표적인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파가 또 다른 한 가지입니다. 자, 파동은 형태에 따라 종파와 횡파로 나눌 수 있는데 소리파동, 즉 음파는 대표적인 종파고요. 자, 전자기파, 즉 전자기파동은 대표적인 횡파입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파는요,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바로 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핸드폰은 바로 이 전자기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대방과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우리는 전자기파, 파동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전파 통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빛이 있는데요. 빛은 전자기파의 한 형태입니다. 자, 빛은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인데요. 빛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기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자기파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광통신이라고 합니다. 들어봤나요? 광통신. 자, 빛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초인데요. 교수님이 앞서 주차에 언급했듯이 지구를 7바퀴 반을 1초 동안에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한 걸음 걸을 때 빛은 지구라는 거대한 우리가 체험하기 어려운 그런 이동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엄청난 속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대화를 하고 화상회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파동으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밀접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그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파동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하와 전기장입니다. 자, 전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양전하와 음전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력장을 이야기하듯이 전기력, 전기장을 이야기합니다. 중력장은 중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말하고요. 전기장은 전기력의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말합니다. 자, 중요한 차이점은 중력은 인력밖에 없는데 전기력은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이제 우리가 교재로 들어가서 내용들을 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은 직류회로가 있었죠. 자, 우리가 이 회로기판이라는 걸 쓰는데 이 대부분의 전자 제품들, 우리 일상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나 TV나 전기밥솥이나 전자레인지, 세탁기, 스마트폰 등 모든 이 전자제품들은 이 회로기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를 열어보면 혹은 내부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다 이제 그 회로기판이 구성이 되어 있고 물론 복잡하겠죠. 이렇게 그 구동이 매우 정교한 혹은 많은 기능을 담고 있으면 훨씬 복잡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회로기판으로 구성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자, 다음으로는 12번째 자기장과 전자기력입니다. 자, 우리 2주차 마지막까지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3주차에 이어서 한다고 했었죠. 자, 볼까요? 자, 주제가 자기장과 자기력입니다. 자기장과 전자기력입니다. 자, 먼저 자기력을 이야기를 했었죠. 자, 전기력을 앞에서 언급했었죠. 자, 전기력처럼 자기력이 있습니다. 자, 전기력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로 설명이 된다면 자기력은 N극과 S극으로 설명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자석을 알 겁니다. 막대자석. 막대자석 하면 떠오르죠. 자, 바로 그 막대자석 이야기입니다. 전기력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듯이 자기장은 N극과 S극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력은 전기장이라 그랬었죠. 자, 전기력은 전기장이라 그랬었죠. 마찬가지로 자기력은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전기장은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라 그랬죠. 자기장은 자기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말합니다. 자, 기호가 다르죠. 전기장은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의 원인으로 생기고 자기장은 N극과 S극의 원인으로 생깁니다. 자, 전기력이 인력과 청력을 가진다고 했었는데 자기력도 그렇습니다. 인력과 청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자기력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2차 시 마무리하고요. 1차 시 마무리하고요. 자, 2차 시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하세요.